2026년. 이 숫자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껏 당연하게 여겼던 세상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뒤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눈앞에 다가온 이 거대한 경제 전환기, 그 본질이 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핵심만 딱 뽑아서 알아보겠습니다. 와, 이 문장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김광석 교수는 딱 잘라 말합니다. 2026년부터 펼쳐질 경제는 우리가 지난 30년간 살아왔던 세상과는 아예 다른, 말 그대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세상이 될 거라고요. 이건 그냥 조금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세상의 운영체제, OS가 통째로 새로 깔리는 수준의 엄청난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과거의 질서는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를 이끄는 핵심 개념은 무엇일까요? 바로 분절화라는 키워드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국경 없이 서로 연결되고 자유롭게 무역하는 세계화 시대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 왔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시대 이제 끝났다고요. 이 새로운 현실을 설명하는 핵심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지경학적 분절화.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더 싸게, 더 효율적으로 만들까 하는 경제 논리가 먼저였다면 이제는 누가 우리 편이야? 하는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 편, 니네 편 이렇게 거대한 블록으로 쫙쫙 쪼개져서 서로 경쟁하는 시대가 열린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 에너지, 식량 공급망이 마구 흔들렸고요. 2023년에는 IMF 같은 국제기구들이 세상에 정말 쪼개지고 있구나 하고 이 지경학적 분절화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더 격해질 거고 마침내 2026년 보호무역주의로 무장한 새로운 경제시대의 막이 본격적으로 오를 거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이렇게 세상이 쪼개지면 그 안에서 돌아가는 새로운 게임의 룰은 대체 뭘까요?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왼쪽이 우리가 알던 세상, 오른쪽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세상입니다. 자유무역과 효율성 대신에 보호무역과 국가 안보가 최우선이 되고요. 글로벌 공급망, 이제는 자국이나 우리 편, 즉 프렌드 쇼어링 중심으로 싹 다 재편됩니다. 한마디로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가 모든 걸 지배하는 시대가 된 거죠. 심지어 전문가들은 이걸 약탈 경제라는 좀 무시무시한 표현까지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옛날 식민지 시대의 강대국이 힘으로 약소국을 침략해서 자원을 빼앗아 갔잖아요. 지금은 경제를 무기로 똑같은 짓을 한다는 겁니다. 관세 낮춰줄 테니 우리한테 투자해 라고 강요하는 거죠.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미국이 높은 관세를 무기 삼아서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는 거예요. 너네 우리한테 공장 안 지어? 그럼 관세 폭탄 맞을 줄 알아?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서 LNG나 보잉 항공기 같은 미국산 제품을 사도록 강요하기도 하죠. 예전에 맺었던 FTA 같은 약속들은 이제 그냥 종이 조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혼돈 속에서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있는 한국 같은 나라는 과연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까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인 약 2천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가계부채를 짊어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약점 때문에 이번 위기에 유독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정말 끔찍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정책 결정자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강달러 때문에 원화 가치가 폭락하는 걸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린다? 그럼 빚에 허덕이는 수많은 가정이 파산할 겁니다. 반대로 가게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린다? 그럼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환율이 폭등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어요. 정말 진퇴양난이죠. 쉬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결국 정부가 국가 부도, 즉 통화 붕괴를 막기 위해서 우리 경제를 희생시키는 아주 고통스러운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주 쓴 약을 마셔야만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런 지정학적인 폭풍이 몰아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기술혁명이 일과 가치의 모든 규칙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김난도 교수는 미래의 인재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켄타우로스에 비유합니다. 상반신은 인간이고 하반신은 말인 그 존재요. 이게 무슨 비유일까요? 바로 인간의 창의력, 전략, 감성 같은 능력과 인공지능의 엄청난 속도, 데이터 처리 능력을 결합한 사람만이 미래의 승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새로운 프로그램 하나 도입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디지털 전환, DX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젠 그걸 넘어서 AI를 중심으로 조직의 DNA 자체를 바꾸는 AX 전환의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이런 AX 조직에서 살아남으려면요, 이 3단계를 끊임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새로운 AI 툴을 계속해서 배우고, run, 더 중요한 건 예전에 하던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unrun, 그리고 다시 새로운 기술에 맞춰서 일하는 방식을 재학습하는 relearn인 거죠. 이 순환 과정에 적응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봅시다. 세상은 쪼개지고 AI는 모든 걸 바꾸고 있어요. 이 두 개의 거대한 파도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상황에서 우리는 도대체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생존 가이드는 뭘까요? 저는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을 꿰뚫고 있다고 생각해요. 위기 속에서 부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뀔 뿐이다. 무슨 뜻이겠어요? 맞습니다. 이 혼란의 시기는 반대로 준비된 사람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일단 공격보다는 수비를 먼저 하라고 강조합니다.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고금리 대출부터 정리하는 식으로 부채 구조를 다시 짜고 현금, 즉 실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두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자산 가격이 폭락했을 때 그걸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현금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의 핵심 원칙은 결국 분산입니다. 국내와 해외, 그리고 부동산이나 금 같은 실물 자산과 주식 같은 디지털 자산에 골고루 나눠 담아야 하고요. 무엇보다 앞으로 10년 이상 세상을 지배할 거대한 테마, 바로 AI와 로봇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처럼 공급량이 한정된 희소성을 가진 자산은 화폐 가치가 불안한 시대에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가 되어줄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16년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에게 계속 지고 있었죠.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전설적인 78번째 수가 나왔습니다. 인공지능은 도저히 계산할 수 없었던, 오직 인간만이 될 수 있는 창의적인 한 수였죠. 그 역사적인 대국이 있고 딱 10년이 되는 해가 바로 2026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인공지능의 시대, 이 거대한 격변의 시대에 당신을 살아남게 할 당신만의 78번째 수는 과연 무엇입니까?